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이 오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64년 전 그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장렬하게 산화하신 위대한 영혼들의 절규가 기천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조국만을 생각하며 산화하신 그 영혼들이 진정한 국의 영웅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값지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은 취임일에 최대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정의 중심 정당인 새누리당을 바로 세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앞둔 뜻깊은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전 대표님을 새누리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호 한번 하고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서청원하고 크게 3번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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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뜨거운 함성이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 반드시 서청원 전 대표님께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표 최고위원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님을 모신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문화선양회를 위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친박단체와 당원 동지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귀중한 내빈이십니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대장정의 전국 투어를 앞둔 서청원 전 대표님께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좀 더 접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빈 소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 함께 큰 박수로 서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청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님을 위하여 앞으로 혼신을 다할 각 지역, 각 분야별 본부장님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분들을 간단히 호명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괄본부장 이옥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전 대표님께서 직접 임명장 이옥성 기아를 제2회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서청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함. 2014년 6월 29일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 서청원. 다음 호명하는 선거대책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정창치 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호 수석본부장 김부일, 정책본부장 신문홍, 여성본부장 정미희, 청년본부장 남성환, 조직본부장 김상수, 청년단장 하태훈, 해운대가 본부장 이수찬, 해운대을 본부장 이철상, 기장군 본부장 김영호, 수영구 본부장 신동웅, 사상구 본부장 황성일, 남구 본부장 위재열, 부산진구 본부장 신용구, 부산진가 본부장 배명조, 강서지역 본부장 우청석, 북구 본부장 윤성만, 동구 본부장 오경희, 중구 본부장 최규식, 중동구 본부장 박상우, 사구 본부장 박성헌, 금정구 본부장 최영남, 조직부 부본부장 김동우, 정종수, 탕문수, 이운하, 김유련, 이창규, 정남순, 이미연 이외에도 계속해서 혼신을 다할 위원들이 계속 발굴되고 선임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분들에게 방금 이분들을 대표해서 이옥성 총괄본부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서청원 전 대표님의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50여 년간 패션업계의 디자이너로 일해오신 정남성님께서 우리 서청원 전 대표님의 승리를 기원하는 넥타이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부산 지역을 찾아주신 서청원 전 대표님을 환영하는 꽃다발을 정정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이훈아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서청원 전 대표님의 인사에 앞서서 양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그 양력을 보고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와 국민 행복만을 생각하시는 경기도 화성 출신의 실선 국회의원님으로 현재 국회 최다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양력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방연대 대표와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어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계의 큰 거목이자 오직 이 나라와 우리 국민 행복만을 생각하시는 정말 새누리당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럼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의에 참석해 주셔서 뭐라고 감개무량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저의 그 대표 후보의 각종 그 평가를 해주시는 간부님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27 젊은 나이에는 조선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11년간 조선일보에 있다가 81년도에 정계에 진출해서 38이라는 나이에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38.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됐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7선이 됐습니다. 7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저하고 정몽준 의원하고 둘이었는데, 정몽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안타깝게 서울시장 후보에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 혼자 여야 국회의원 통틀어서 제가 최고 특무상사예요. 특무상사 아시죠? 이 상사인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왜 특무상사 서초원이가 베란간에 이 지역에도 좋은 후배가 있는데 왜 대표를 나오느냐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7선이고 이제 정치 오래 했는데 좀 더 울타리가 돼서 쉬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할 정도로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새누리당을 위해서 다시 대표가 돼서 필요한 인간인가? 여러분,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돼서 2002년도 이해창 후보를 당선시키려다가 노무현 정몽준 의원하고 연대하는 바람에 우리가 집권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대표였습니다. 쉬운 아홉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7선이 되고 최고 고참의원이 주책 없이 당대표에 나오느냐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동안 정말 왜 고민했느냐. 저를 아는 많은 선배님들이
서청원, 너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지금 국가는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들다가 감옥에도 가고 친박연대도 가고 친박연대로 감옥도 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어려운데 당신이 고참이라고 그냥 뒤에서 장기에 훈수듯이 훈수만 떠서는 안 된다. 네가 이 어려울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것이 정치의 의리고 당신만이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부산에서 선거에서 서병수 시장이 낙선됐으면 새누리당도 세월호처럼 침몰했을지 모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부산이 위급하다고 해서 2번 내려와서 유세를 피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부산에 족적을 남기지 않고 뭐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불만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의리가 무엇입니까? 의리가 무엇입니까? 의리란 어려울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잘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이웃에서 봅니다. 내 주변에서도 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서 아주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과 아들이 몽땅 다 힘을 합해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드리고 재개하도록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정 어려우면 노점상이라도 차리고 그리고 이야기라도 풀어서 우리는 다시 가정을 일으킨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고 부인이 친정에 밥 먹을 거 없으니 난 친정에 나간다고 하고 가출해버리면 그 가정이 됩니까? 우리 주위의 어머니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줬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부산 시민부터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박 대통령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뒷받침해 줄 저는 의미와 의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편하게 장기 훈수나 두고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청원 너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잘 되는 뒷받침을 네가 경륜과 경험을 모두 쏟아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국가 적폐를 앞장서서 그 경륜을 쏟아보라는 소망 때문에 이번에 나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31일 30날 제가 원래 고향은 천안입니다마는 서울에서 정치 기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상도동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구가 제 지역 상도동이 지역구인데 거기서 5선을 했습니다. 사실 부산서 5선
호남에서 5선과 서울에서 5선을 하늘과 땅 차이가 큽니다. 서울 어렵습니다. 강남 서초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작은 참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크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5선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8대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 대표 그 당시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천을 많이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친박연대를 만들었고 이번에 나오는 김무성 의원은 무소속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기자회견 같이 하고 저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는 말 기억하시겠습니까? 18대 친박연대 제가 전국으로 국회에 들어갔는데 무슨 내가 정치자금 받았다고 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실어서 제가 국회의원 빠지고 1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분서주에서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저에게 편하게 어디 고분자리를 하나 주시면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같지 않습더라고요. 다 죽었던 놈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서청원이가 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선 국회의원, 정무장관, 원내 총무, 사무총장, 당과 정부직에서 안 한 것 없는 좋은 자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금도 딱 한 평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포럼의 회원님들 인터넷 다 들어가셔서 서청원이 땅 찾으신 분은 제 땅, 목땅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선물을 드립니다. 저는 18대 국회 때도 재산 299명 중에 꿀집, 지금 19대 때도 재산 순위 밑에서부터 5번째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겉으로 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30년에 살던 아파트, 30년 전에 살던 아파트,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간혹 정치자금을 받을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자금은 정치의 행위에 써야지 그걸 개인 시부에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 생각 끝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힘든 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작년 10월 30일 서청원이 당신 화성 경기도 화성 재보궐선거에 나가라고 최종 결정해 주시면 대통령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2번 왔다 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없을 때 오셔서 못 뵀지만은 2007년도 3월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안방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차 모시고 한 20-30분 얘기했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대표님도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드려봤는데 그때 흔쾌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98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제가 사무총장으로 그분을 공천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당선시킨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연으로 저는 그분이 어려울 때나 또 영광스러울 때는 저는 한결같이 모시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실종된 여야의 정치를 복원시키고 또 친박으로 갈라진 당내 갈등을 제가 피해자니까 가슴을 열고 다 끌어안고 당을 화합해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 어려운 나라의 적폐를 대표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려고 여기 제가 오늘 만나러 왔고 출마한 것이지 정말
2만원짜리를 물려주겠습니다. 저는 그런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족보에 남습니다. 팔자가 그런 거 하라는 팔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고뇌의 자리에 들어와서 정우회 의원 저보고 이번에 의장 선거에서도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 부산에 인물들이 많아요. 뭐 얼마 전에 또 여기 나온 후보가 모두 중요한 자리를 여기 피켓 사람이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아유 어디 사람이든 뭐 인재가 괜찮으면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인물이면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심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새누리당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앞장서서 개조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또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에게 왜 지난번 문창그 후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왜 그만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정치 경험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70%를 반대하는 총리 후보 반대하는 사람에게 총리를 줬다가는 총리 후보자 자신도 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될 뿐만 아니라 총리를 내정한 대통령도 더욱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도 못하는 걸 불보듯 뻔하게 보는데 제가 최고의 고참인 서청원이가 총리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못하면 국회에 빠지는 되죠. 그게 바로 당을 위하는 길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새누리당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여론과 정서와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선시대도 아무리 세상이 빼앗았다 하더라도 덕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국민들이 상소를 합니다. 그럼 재상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현대 정치에서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감정과 국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드리니까 하도 국회 청문회 때 사단의 8절까지 다 뒤지니까 총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웬만한 사람 하나 그러면 가족이 다 말린대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청와대 인사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수석실도 인사수석실도 만들고 이제 좀 바뀔 겁니다. 대통령도 그 인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청문회 제도도 좀 바꿔야 되고 또 국회에서도 신상 털리심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신상 털리심 그런 청문회를 어느 누구도 안 달라고죠.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부자 정당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들이 너희들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영남권은 좀 다르지만 부산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새누리당은 서해이나 중산층이나 모두 아우리고 계층, 이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많은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보세요, 부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우리 시장 뺏겼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은 이렇게 걸어갈 수 없는 서로 같은 침몰을 당하는 결과가 되는데 부산 시민들이 마지막 도와주셔서 그러나 그 값은 부족합니다. 한 번만 더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불행은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한테 갑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됐든 여당에서 또 계속 정권을 이어갔던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지 또 대통령 잘못되면 욕하기 좋습니다. 욕하기 좋습니다. 욕하기 좋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힘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질 때 민주주의 제도는 성숙이 된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심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꿈꾸기 위해서 당대표를 디딤돌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3년 8개월 남았는데 이대로 어려워지면은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니까 사심 없이 제가 가진 것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리고 국가 개조에